그들은 모두 어디 있는가? 1950년의 어느 여름, 로스앨러모스에서 점심을 먹던 당대 최고의 과학자 4명은 외계 문명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드워드 텔러, 허버트 요크, 에밀 코논핀스키, 그리고 엔리코 페르미였습니다. 이들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의 크기와 138억 년의 나이를 생각하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5천억 개 이상의 항성이 있고 여기에 포함된 행성은 대략 1조 개에서 4조 개 내외로 적어도 수십억 개의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외계 행성에서 지적 생명체로 발전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엔리코 페르미는 그렇다면 우주에 외계 우주선으로 가득 차야 할 텐데 그들은 모두 어디 있는가? 이 물음은 페르미 역설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페르미 역설을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설들이 등장합니다.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접촉은 어느 한쪽의 멸망으로 이어지기에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어둠의 숲 가설, 우주의 우리 인류가 첫 번째 문명이거나 다른 행성을 방문할 정도까지 발전한 문명은 없을 것이라는 가설, 혹은 이미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 이미 먼 과거에 외계 문명이 방문했고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은 지구는 원시 행성일 뿐이라는 가설, 외계 문명이 보았을 때의 지구는 일종의 생태공원과 같이 지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동물원 가설 등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든 그곳에 외계 문명이 있든 우리는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고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는 빈도와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페르미 역설을 해결하기란 힘든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A라는 행성에서 어떻게든 생명체가 자연 발생했다면 그 다음 문제인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지능을 가진 고등 생명체까지 진화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생물학에서의 논쟁거리 중 하나인 생태적 지위라는 개념을 예로 1억 8천만 년 전 초대륙 곤두와나와 로라시아가 떨어져 나갔을 때 두 대륙에서는 다른 방향의 진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곤드와나에서 분리된 호주는 태반이 없는 포유류인 유대류가 번성했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태반이 있는 포유류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 호주의 원시동물 틸라콜레오는 초식성 유대류였으나 5만 년 전에 와서는 북아메리카의 육식성 포유류 후손 검치오를 닮은 육식성 유대류가 됩니다.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한 예가 많습니다. 만약 생태계에 포식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 자리가 비어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며 생긴 결과라면 인류는 비어있던 지능의 자리를 잡아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 고등 생명체로 진화한 것 또한 필연적인 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윈의 진화론에선 진화의 방향이란 결정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정점을 향해 필연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는 하나 만약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생하고 그 생명체가 지능을 가진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가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과학이 반드시 지능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지능을 가진 생명체의 다음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성체로 이루어진 사회와 기술 문명은 본래 불안정하고 결국 지능을 가진 생명체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큰 요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의 연구팀이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파생된 거대 필터 이론의 아이디어를 얻어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연구팀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우주에서 첨단 기술을 가진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대한 필터를 지나쳐야 하고 이때 등장한 인공지능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논문을 과학저널인 악타 아스트로노티카에 발표합니다. 거대 필터 이론이란 여과기를 사용해 액체 속에 들어있는 침전물이나 입자를 걸러내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한 단계를 뛰어넘는 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필터를 통과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언젠가는 피하기 어려운 거대한 필터에 막혀 멸종한다는 가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생명체의 지능은 이러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터를 통과하며 한 단계씩 진화하는 과정에서 힘겹게 얻어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지능을 얻은 생명체는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철기를 다루고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으로 발전하며 전기를 생산하고 반도체와 여러 산업으로 발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문명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팀은 인류가 최첨단 기술 수준에 이르면 이후의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지능의 등장이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행성으로 무인 탐사선을 보내며 생기는 통신 지연의 문제, 행성의 테라포밍 혹은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생명체의 지능을 넘어서는 제어 능력이 필요하단 것입니다. 어떤 문명이든 성간 여행이라는 기술적 난제에 도전하기 전 인공지능이나 그에 준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것이 결국 거대한 필터로 작용해 문명의 존속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행성의 자원은 유한하고 우주 문명에 도달할 때가 된다면 어떤 세계든 문명이든 반드시 뒤따라오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특이점을 돌파해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것이 확장되어 환경 문제, 전쟁 문제, 외교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이고 창조주인 고등생명체의 지능을 아득히 넘어 결국 창조주를 멸종시키거나 통제하는 인류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인공지능은 우주의 다른 행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체를 그 행성 안에 묶어두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와 그래서 그들은 어디 있는가? 혹시 그들도 이러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필터에 막혀 이미 멸망했거나 도전받는 중은 아닐까요? 이 내용은 가설일 뿐 반드시 일어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인공지능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점점 파고들며 인간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현재 인류가 가고 있는 올바른 방향일까요? 아직 지구에 찾아오지 않은 인류가 겪게 될 최후의 거대 필터는 바로 인간의 지능에서 탄생한 인공지능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100년 내 인류가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에 종속되고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다. 새벽 까마귀였습니다.